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간 단위로 이제 하나증권에서 주간 추천 셀트리온이 들어왔죠. 이제 내년도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관련해서 북미 실적 성장 기대한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이후부터 이제 수급상에 좀 이제 기대를 할 만한 바이오 헬스케어 ETF 출시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과 이제 뭐 다우 S&P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8월 초부터 조금 이제 시장이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락 여파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조금 이제 나름 이제 끝나가면서 시장이 이제, 또 이 8월 초 같으면 이번 주 10일이죠. 이제 7월달 관련되는 CPI가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9월 또 FOMC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가 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어떤 시장 이야기들 그래서 반등이 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의 헤드라인 기사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시장이 이제 쏠림 현상들이 계속 이제 7월 말부터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신용잔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코로나 기간 때만큼 거래 규모도 지금 늘어났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쏠림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어떤 섹터나 특정 종목에 따라서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거래량들이 변동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 어떤 장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3원 60전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2,800억대 일단 지난주 이제 후반에 나타났던 매도세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난 어떤 매수세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한 2,800억대 매수가 나왔고,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000억 가까이 일단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요. 금융 투자, 이게 정건사들만 코스닥이 좀 매수를 했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은 매기가 최근에 초전도체,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나왔고, 코스피는 이런 상황에서 2600선이 또 이제 이탈되면서 2580선까지 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900선이 이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한 200개 가까이 지금 더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한 100개 이상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이제 등락을 하고 이제 장중에 흐름들이 계속 이제 크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초전도체주가 올라가는 흐름. 이 초전도체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없어요. 상용화가 당장 되진 않는데,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말은 2차 전지 상승의 흐름들을 이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좀 가벼우면서 좀 테마가 핫한 쪽으로 종목들이 이제 많이 형성되면서 거래 규모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쪽으로 이제 쏠림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이제 빠지는 쪽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이렇게 대부분 하락을 하고, 이 바이오 쪽은 이제 이런 어떤 수급송에서 뭔가 이제 바닥에서 좀 이제 탈출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게 또 이제 셀트리온 쪽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이제 152,300원까지 좀 아침에 조금 움직였다가 이러다가 또 이제 빠지면서 15만을 또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이제 매매 관여율 자체가 6.58, 헬스케어도 0.88, 셀트리온 제약이 1.91.
여전히 계속 이제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들을 셀트리온은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그나마 이제 뭐 그룹사 중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셀트리온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JP모간 쪽에서 매도 흐름들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잡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또 오늘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7,000주, 그리고 이제 여기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하면서 수급이 계속 이제 개선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의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지금 이제 저가 국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뭐 한 2주 정도로 보게 되면 밑단에서 좀 사서 이제 14만원 뭐 그 밑단에서는 좀 샀습니다만, 또 15만원에서는 좀처럼 또 이렇게 위로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6월달 말에 나왔던 이 PBM 등재 관련되는 어떤 불확실성으로 빠졌는데, 이 삼성 쪽은 이런 부분들을 극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7월 달에 초에 나왔다가 70만 원권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80만 원이니까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서 이제 윗단으로 가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권에서 이제 한 15만 원이니까 뭐 한 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반등밖에 오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상승 흐름 자체는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먼저 빠지고, 그래서 이 부진의 어떤 흐름들이 언제 지금 이제 극복이 될지, 주가로는 이제 2019년도 20년도의 어떤 그 가격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지금 이제 그 뒤로도 뭐 역성장은 뭐 하진 않죠. 성장의 속도가 이제 줄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역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는 2019년도 어떤 이제 수준 가격에서 계속 이제 1년 반 이상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에 이제 있지만, 좀처럼 이 부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주가 측면에서 올해 가장 세게 움직였던 모멘텀 결국 3, 4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미국 진출이라든지 PBM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주가에서 그렇게 지금 작용을 못했고, 가장 세게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이제 3, 4병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움직였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합병에 관련되는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주말에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하나증권에서 내년도 북미 성장, 지금 이제 외신 보도를 봐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제네암제비타 같은 경우에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 자체가 1분기에 대해서 2분기가 거의 뭐 3분의 2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근데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이 좀 매출액이 준다, 가격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제 그 휴미라 관련되는 어떤 이제 좀 줄었던 부분을 나머지로 이제 커버하는데, 나머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지금 PBM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공보험 PBM이 어떤 업체냐, 이게 아직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안 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면 내년도 어떤 북미 어떤 성장들이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어떤 시점, 지금은 이제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전혀 지금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과 같이 돼야 되는데, 좀처럼 4월달 이후에 연말까지 계속 이제 모멘텀이 있을 걸로 봤는데,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 말고는 주가에는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세 유입이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내년도의 어떤 북미 시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일단은 중요하겠죠. 직판으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과 램시마 SC의 또 10월달에 허가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종목별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여기에 또 수급을 좀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8월 달부터 삼성 이제 액티브 자산 운용에 이제 뭐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액티브 ETF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임폴리오 이제 자산 운영에서 이제 바이오 액티브 관련되는 ETF, 그 다음에 신한자산 운영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소부장 ETF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이 분명히 이제 바뀌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셀트리온 쪽에서 보면 이제 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에서 하는 이제 코액트 관련된 쪽에서는 헬스케어가 조금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비중이 좀 더 이 액티브 펀드니까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는 정말 뭐 이 바이오 쪽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되고 이 5일선의 어떤 흐름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좀 올라가야 지금 이제 이 파라볼릭자 이게 추세 지표거든요. 요 위에 올라서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참 작년 올해 보면 좀처럼 이게 지금 이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제 밑바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경계선에 좀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15만을 넘어가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환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